자, 올해 수출 6,900억 달러, 사상 최대 간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다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죠, 그죠? 보시죠. 올해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6,9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그죠? 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6,900억 달러, 수입은 1% 증가한 6,490억 달러. 그래서 무역 수지는 410억 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네. 수출은 9% 증가하고 수입은 1% 증가했다. 결국 그러면은 뭐 원자재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서 수입 물가를 하락을 시켰고, 대신에 우리의 수출은 물량은 늘어나면서 무역 흑자가 뭐 증가하는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죠? 최상의 시나리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말 전망한 거는 7.5%였는데 이것보다도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났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래 되면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큰 동력이 결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기기,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들의 선전을 꼽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 강국인 건 확실하고, 예,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자,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환율 불안,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해상 운임 상승 등은 하반기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들이죠. 결국 중동에서 그 중동 사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서 유가가 안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율 불안,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만 뛰어오르는 건 아니니까 저는 크게 크게 이게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만 지금 만약에 환율이 뭐 1,400원, 뭐 1,450 올라간다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 세계가 다 지금 달러 대비 약세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예,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수출은 급격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역 흑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410억 불, 올해 무역 수지 흑자가 41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역 흑자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외부로부터 410억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내수 경기는 최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는 최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문 닫은 점포들, 빈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들이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그런 자영업자분들도 많고, 어쩌면은 지금이 가장 내수 경기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지금 외부로부터 들어온 유동성들 410억 달러 흑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점차 내수 경기도 진작이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금리 인하까지 나타나게 된다면은 유동성은 조금 더 풍부해질 것이고 내수 경기가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예,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어쨌든. 자, 금리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자, 유동성, 지금 외부로부터 유동성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 아파트 공급 물량 다 아시잖아요. 내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부산의 입주 물량 10,000세대급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에코를 다 포함해서 전세가율, 지금 부산의 전세가율은 61% 정도 됩니다.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부동산 가격을 전망할 때, 아파트 가격을 전망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뭐 금리, 유동성, 공급 물량, 가격 수준, 전세가율 이런 모든 것 지표들이 지금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전세를 할 것인지 매매를 할 것인지 매매를 한다고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한 번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건가? 만약에 매수를 결정했다면은 지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을장 이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년으로 볼 것인가? 초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겠죠.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겁니다. 나는 최저점에 살 거야. 나는 정말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는 귀신같이 최저점을 맞출 수 있어. 나는 최저점에 살 거야. 불가능한 거 아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최고점에 팔고 나갈 거야. 내가 팔고 나가면 바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내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파는 물건은 아마 없을 거야. 불가능한 거 아시죠? 조금씩 이제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거래가 잘 안 돼요. 예,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느냐?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갭이 제법 큽니다, 지금. 제법 커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 6개월 전, 7개월 전, 예. 부산에 뭐 하락이, 입주 물량이 터져 나오고, 뭐, 입주 물량이 뭐, 한 분기에 10,000세대 넘게 입주 물량이 터져 나오던 그 시절에는, 예. 매수자가 요구하는 대로 매도자가 끌려왔어요. 매수자가 예를 들어서 뭐, 2,000 깎아주세요 하면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자는 2,000을 깎아서 거래가 성립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거래가 되었어요. 매수자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지금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매수자 숫자는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은 그때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는 많이 늘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매도자분들이 이제는 그 가격에는 못 팔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자분들은 4, 5개월 전에, 5, 6개월 전에 가격을 생각하면서 요 가격으로 맞춰주면은 내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매도자분들은 아니 이제는 그 가격에 못 팔겠어요 하니까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래가 더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지금 매수 상담은 제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팀 아니면 두 팀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 상담은 하루에 한두 건은 기본이고요. 저 멀리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보이스톡을 통해서 저에게 상담을 하고 요런 물건 좀 찾아주시고 요 가격이면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다. 매수와 매도의 갭 간격이 너무 크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타이밍이 문제가. 6개월 전과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이제는 매도자가 끌려오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올 가을장 지나고 12월 달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 판단을 하시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